볼게요. 자, 이제 정답 불러드리겠습니다. 각지역이. 자, 빈칸 채우기 1번에 1번부터 1번은 HR도, 그 다음에 1번은 2번은 표면 온도, 광도. 순서 바뀌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광도 계급, 3번은 성운, 다른 거 안 돼요. 그 다음에 4번은 1000만 켈빈. 헬륨 핵융합은 1억 켈빈이었습니다. 이 두 개 헷갈리면 안 돼요. 5번은 클수록, 그 다음에 5번에 2번은 상대적으로 강도가 높고 표면 온도가 높은 주기율성이 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6번도 한번 이거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기율성이 질량이 클수록 광도도 커지고 표면 온도도 높은 주기율성이다. 하지만 이 주기율성 전체 수명은 짧아진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7번에 1번은 중력 수축, 2번은 수소각 연소 혹은 수소 껍질 연소, 둘 중에 하나 쓰셔도 됩니다. 8번에 1번은 PP 반응, CNO 순환 반응. 순서는 상관없고요. 그다음에 9번은 딱 두 개 층으로만 이루어져 있었죠. 대류핵과 복사층 딱 두 개 층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문제 복습하기부터 다시 불러드리면 1번은 니은디귿, 2번은 안 풀어도 되고, 3번은 디귿, 4번에 4번, 5번에 기억 니은, 6번은 디귿입니다. 까먹지 말라고 제가 본 거예요. 자, 그리고 저번 시간까지 대충 이제 별의 물리량에 대한 얘기만 저희가 주구장창 얘기를 했고요. 오늘부터 또 다른 내용, 컨셉의 좀 내용을 저희가 학습을 할 겁니다. 미안해요. 여러분, 문제 복습하기 1번 내가 정답 잘못 풀어준 것 같은데 니은 디귿이 아니고 디귿만이에요. 디귿만. 이유를 얘기해주면 기억은 CNO 수정 반응이니까, 근데 태양은 PP 반응이 조금 더 우세하게 일어나는 별이었죠.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그 PP 반응이랑 CNO 수정 반응이랑 같은 비율로 일어나는 온도가 몇 도였죠? 2000만 켈빈이었고 태양의 중심의 온도는 1500만 켈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PP 반응이 조금 더 우세하게 일어난다라고 아마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자, 오늘 하는 내용은 뭐 내용이 갈수록 이제 뒤로 갈수록 조금 더 쉬워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에 좀 여러분들이 어려운 걸 많이 하셔서 지기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쉽게
느껴지실 수도 있기는 해요. 어디까지나 조금 개인차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는 거 하나, 모르는 거 하나 이렇게 학습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는 그래서 어떤 이제 테마를 다룰 거냐면은 이제 밖에 있는 이제 태양계가 아닌 별들의 행성들이 딸려 있는지 그걸 이제 어떻게 탐사하는지에 대해서 우선 저희가 다뤄볼 겁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만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우선은 첫 번째로 이제 총 3가지 탐사 방법이 있는데 이 대상들은 이제 어떤 친구들이냐면은 우리 은하 안에만 있는 친구들만 대상으로 해요. 왜냐면은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애들을 관측을 하려고 하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의 관측이 불가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나 있는 방법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뭔가 행성을 관측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만 인터넷 기사 같은 거 보면은 뭐 한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뭐 글리제 581C라는 뭐 중심별에 있는 행성이 뭐 지구처럼 생겼다 사실 봤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다 CG예요, 여러분. 실제로 촬영한 행성은 거의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만왕경 보면은 금성만 하더라도 혹시 금성 만왕경으로 본 적이 있나요? 토성이다. 진짜 요만하게 보거든요. 근데 가깝게 투하는 게 안에 있는 애들도 그 정도로 보이는데 외리 있는 애들은 사실 거의 안 보인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이 뒤의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사전으로 알아야 될 게 이제 이 도플러 효과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첫 번째로 아셔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뭐 사실 거의 죽으시 한참 봤기 때문에 아예 이게 뭔지 모르시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 모르시는 분들은 대충 개념을 설명을 해드리면 말이 조금 어렵게 나타나 있어요. 파동이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자, 이거를 첫 번째로 설명을 보면 이런 겁니다. 구급차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구급차 가만히 지나가면 소리가 이렇게 커졌다가 이렇게 작아지면서 지나가는 그쵸? 점점 높아졌다가 소리가 좀 낮아졌다가 뭐 그런 경험을 받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물리하시는 분들은 아마 파장 배우시고 계실 것 같은데 파장이라는 게 뭐예요? 일단 기본적인 용어부터 여러분 알고 말이에요. 이게 항상 같이 나오는 게 진동수도 같이 나오거든요. 물리하시는 분들 아직 파장 안 하셨나요? 아직 안 했습니까? 물리 하시는 분 없어요? 이러면 목소리 안 될 텐데. 자, 파장이라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기호로 우리 많이 만나보긴 했어요. 이 람다라는 기호를 표시해서 우리가 파장이라는 용어를 쓰고 아마 수학을 하신 분들이라면은 뭐 골부터 골 또는 뭐 마루까지 어떤 길이를 아마 파장의 길이다 아마 그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진동수는 보통 우리가 표현하기로 이런 식으로 F로 표현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왜 소리가 높이가 가까워질 때 높아지고 멀어지면 소리가 낮아지는지 얘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진동수는 우리가 계산하는 방식이 파장의 길이만 알면 사실 얘는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보통 이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이 진동수 대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그냥 여러분 상식으로 알아주세요. 이거는 이 정도가 보통 여러분 4,000 주파수 대역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관계를 보시면은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이 진동수 자체의 크기는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일차적으로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야. 첫 번째로 이 구급차가 이제 가만히 서 있을 때 소리가 그대로 들리는데 얘가 빨리 올수록 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이 파장이 짧아졌기 때문이다 라고 첫 번째로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좀 인과관계가 납득이 돼요. 자, 근데 이 파장이 짧아지는 이유가 뭔고 하니 여기서 이제 원을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원 하나하나가 이제 이 파장이 퍼져나가는 똑같은 시간에 퍼져나가는 그 어떤 원을 하나 그린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친구가 양쪽 방향 똑같은 길이를 가진 요 길이를 우리 앞으로 파장이라고 할 거예요. 보통 이제 다른 데를 기준을 잡기인들이 가장 윗부분부터 다음 윗부분까지의 길이 혹은 아랫부분부터 아랫부분까지의 길이를 이거를 보통 파장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진동수가 높은 친구일수록 이 파형이 되게 오밀조밀하게 보여. 일단 그런 건데, 자, 원래는 얘가 양방향으로 똑같은 이 파장을 내뿜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소리를 내는 친구가. 자, 그런데 얘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한쪽은 굉장히 파장이 짧아지는 결과를 얻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한쪽은 조금 더 파장이 길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자, 이거는 조금 수학으로서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빛의 소리의 속력이 이 기체 공기에서 얼마나 빨리 이동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혹시? 보통
보통 소리의 속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이 정도예요. 자,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이미 움직이고 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 움직이는 소리가 플러스 자, 같은 공간을 이동하는데 원래 얘가 소리가 움직일 수 있는 속력 플러스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움직이는 속도 같이 더해지는 거예요. 여기 뒤에서 이제 또 이 수식을 얘기하면 여러분들 싫어하셔가지고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는데, 자, 그럼 이런 거예요. 자, 똑같은 공간을 움직이는데 이 친구는 속력이 더 빠르단 말이야. 그래서 이 속력이 더 빨라질 공간 안에 이 파장을 다 우겨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움직여가는 부분에서 파장이 좀 짧아지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딱 이거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뭘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관측자한테 어떤 대상이 다가오고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파장의 길이가 짧아진다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대상으로부터 오히려 이 파장을 내뿜는 친구가 멀어지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파장이 길어지더라.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바로 도플러 효과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파장이 짧아지는 거를 이제 저희가 별을 관측할 때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청색 편의가 일어난다라고 저희는 앞으로 얘기할 겁니다. 정확히는 이게 도플러 효과랑 이제 연결이 돼서 이 흡수선, 여러분 흡수선은 이 명칭을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별을 관측을 하면은 얘가 뭐 표면 온도가 몇 도인지를 모르니 이런 흡수선 보고 관측한다라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별들을 내뿜는 뭐 고유 흡수선들의 위치를 다 아는 상태인데 이 친구들이 도플러 효과가 연관되면은 이 검은색 선이 이렇게 움직여요. 위치가. 그래서 이 흡수 위치 자체가 이렇게 파장이 조금 더 짧아지는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이걸 이제 우리가 청색편이라고 부를 거고, 거꾸로 파장이 길어지는 쪽으로 이 검은색 띠가 통째로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 이 친구를 우리는 적색 편의가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자, 이제 요게 여러분들 뒤에 배우기 위한 배경 지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여기까지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는 단어가 아마 어떤 거일 거냐면은 바로 이 시선 속도라는 단어일 텐데, 요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건 거예요. 자, 누구냐 누군? 자, 그래서 이 내가 딱 바라보는 이 직선상 위에 있는 거를 우리는 시선 방향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이 시선 방향에서 물체가 앞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이때는 시선 속도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나한테 다가오냐 아니면 멀어지냐 이런 이제 운동을 하면은 얘는 시선 속도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물체가 이 시선 방향에 대해서 수직으로만 움직여요. 그럼 이 친구는 시선 속도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이 친구는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 나한테서 이 시선 방향 쪽으로 내 쪽으로 다가오는 게 없기 때문에, 멀어지거나. 그래서 시선 방향으로 시선 속도를 관측한다라고 하는 거는 나한테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아니면은 멀어지고 있는 거야? 요거만 우리는 관심을 가지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이건 뭡니까? 만약에 이 친구가 나한테 소리를 내는 어떤 애가 나한테 다가오고 있어. 그러면은, 자, 아까 요 그림에 의하면은 음파의 이 파장이 짧아질 테니까 전체적으로 파장이 짧아지겠지, 그치? 자, 이걸 별로 치환을 해볼게요. 자, 별이 내가 보고 있는 시선 방향 쪽으로 이렇게 오고 있어. 자, 그러면은 이 친구는 저 흡수선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겠죠, 그쵸? 계속 저 친구를 쳐다보고 있으면은 별빛이 계속 나오니까 흡수선이 계속 나올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은 난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 검은색 띠를 원래 관측되던 게 청색 편의가 일어날까요? 아니면 적색 편의가 일어날까요? 똑같이 파장이 짧아지는 거니까 청색 편의가 일어나야겠지, 그치?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색 편의가 일어나는 경우, 즉 나한테 다가오는 경우는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입니다. 요거는 과학적으로 적는 정의예요, 정의. 부호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거꾸로 별이 나한테서 멀어지고 있다 하면은 이 친구는 반대로 적색 편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멀어지고 있다는 거고, 이거를 시선 속도를 쓰면은
어떻게 쓸 거냐면은 플러스 시선 속도를 가진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내용이 뒤에 탐사 방법에 이제 뭐랑 연결이 되냐? 10페이지 넘어가시면은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탐사 방법으로 이 친구가 지금 연결이 됩니다. 되죠? 네. 자, 여기는 사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신 들어가면은 특히 이 외계 행성이랑 이제 별의 어떤 수치 관계를 굉장히 많이 그려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 좀 손이 고생해야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앞에 저희 별의 물리량이 여러분들이 계산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그런 파트였다면은 여기는 좀 그림을 많이 그려보셔야 돼요. 자, 일단은 요 내용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무슨 얘기냐 이게. 옆에 제가 똑같은 그림 이거 똑같이 따라가면서 그려볼게요. 항상 중요한 거는 이 친구를 볼 때 시선 방향이 어디냐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잘 정해놓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외계 행성계가 어떻게 움직인다라고 정의를 하자면, 가정이 없으니까 이게 외계 행성계의 중심 별이라고 해볼게요. 별은 여러분 다른 말로 항성이라고 하는 거 알죠? 자, 그리고 이 친구 주변을 공전하고 있는 외계 행성이 한 개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친구는 그냥 공간에 탁 박혀가지고 안 움직이는 놈이냐? 그게 아니라 멀리서 봤을 때 이 두 친구가 이 두 놈의 무게중심점에서 같이 돌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요 부분, 자, 여기를 이제 중점으로 여기를 딱 이제 바늘을 꽂고 이 친구는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회전 방향을 그리게 나눠집니다. 자, 이 둘은 항상 어떤 거를 유지하면서 얘들이 공전을 하냐? 얘네들의 공통 질량 중심을 유지하면서 회전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친구들이 돌면서 항상 이 둘, 이런 거 봐요. 여러분 어릴 때 시소 혹시 타봤어요? 시소? 뭐 안 타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시소 보면은 가운데 이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대를 고정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사람들 앉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사람 앉으면 이제 가벼운 애가 이제 이렇게 뒤에 앉고 무거운 애가 앞에 타라고 좀 얘기하죠, 그렇죠? 그게 이제 나중에 물리 때도 나오긴 하는데 지렛대 원리 따라서 이 받침점이란 곳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작용하는 힘의 그 크기가 더 커져요. 혹시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이 공통균형 중심이란 건 뭐냐면은 이 별이랑 이제 행성을 딱 이 시도 위에 올려놨을 때 딱 안 이렇게 휘청휘청하고 딱 평면을 맞추는 그 지점에 바로 이 공통질량 중심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유지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항상 한 직선 안에서 여기 공통질량 중심 유지를 하니까 만약에 이 친구가 이렇게 돌면은 별은 이 방향이 똑같이 따라서 돌아가야겠지, 그렇지? 그래서 항상 이 별의 공전 방향이랑 공통 질량 중심에 대해서 행성의 이 회전 방향은 항상 두 개 똑같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 거야 이제. 자, 근데 이 친구를 우리가 어디서 쳐다볼 거냐면은 이 밑에서 쳐다볼 거예요. 우리가 밑에서 쳐다볼 겁니다, 이 친구를.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위치를 제가 1번이라고 명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은
1번 위치를 쭉 이렇게 이동을 해오겠지, 그치? 자, 그러면은 이 눈가를 기준으로 이 친구가 지금 별이 얘한테 점점 다가오는 것처럼 보일까요? 아니면 멀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우리가 이 도플러 효과에 의한 이 외계행성의 관측은 나 쪽으로 오는 이 속력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1번에서 2번으로 가면은 일단 쉬운 표현,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적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는 뭘 관측을 통해서 알 거냐면은 이 별의 흡수선을 통해서 관측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건 거야. 다르게 쓰면은 별의 흡수선에 요거를 바꾼 거. 이게 먼저기 때문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걸 실제로는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기 때문에 거꾸로 이렇게 유추가 가능한 거고. 오케이? 자, 그러면은 같은 표현이 또 뭐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쓸 수 있습니다. 이 세 개가 여러분들로는 앞으로 이제 같게 보이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요? 시간이 얼마나 미치겠죠? 여러분들 다 집에 가라가고 싶어요. 집에 치고 싶어요. 자, 아무튼 이 세 개가 같은 표현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건 제가 정말 되게 단순하게 표현을 한 거고, 여러분들 문제는 어떻게까지 나오냐? 자, 이런 식으로 속도 그래프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운동의 조금 특징을 이해하면은 이건 아마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 물리를 조금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게 되게 당연한 거다라는 걸 아마 아실 수도 있어요. 자, 일단은 지금 이 그래프에다가 제가 위치를 표시해보게 되면은 지금 요 딱 그때죠. 요 속도가 최대인 이때, 이때죠, 이때. 마이너스가 최대인 이때가 1번 지점을 지날 때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 자, 원운동을 하는 친구들은 항상 속도가 일정한 거지, 속도는 일정하지 않고 속력만 일정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건 그냥 듣기만 하세요. 물리 시간은 아니니까. 자, 어떤 중심점을 잡고 이 어떤 물체가 이 중심을 기준으로 뱅뱅뱅 원운동을 한다고 칩시다. 자, 여러분들이 운동장을 한번 본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근데 아마 아직 100번 개념을 모르실 거지만 통합과학 때 우리가 뭐 했냐면은 그 처음 나오는 거지 같은 거 하나 있어요. 이렇게 포물선으로 딱 해서 떨어질 때 이제 뭐 저쪽 수평 방향으로 몇 미터 갈 거냐, 뭐 Y 방향으로 몇 미터 떨어질 거냐 이런 거 배우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때 처음 이제 자아분계가 오는 게 실생활에서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용서는 안 일어나죠. 그런 하나 동시에 앞쪽으로 떨어졌을 때 부딪힌다고 이거 거리 계산하고 그랬었죠. 자, 이때 여러분들 해석을 어떻게 하셨냐면은 X 방향으로 얘를 이제 X 방향 손목 쪼개고 그 다음에 Y 방향 손목 따로 쪼갰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주 쉬운 이 Y 방향으로만 이 중력 각도를 받기 때문에 등가속 운동을 한다 뭐 그런 얘기를 아마 얼핏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근데 원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그래도 고2니까 원의 접선을 그릴 줄 알죠? 자, 이 원 운동을 하는 친구는 항상 이 친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지점의 접선 방향이 바로 이 친구가 가지는 속도의 방향이다. 즉, 얘가 움직이는 방향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은 어떻게 쪼개냐가 항상 시시각각 변할 거 아니에요, 지점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 방향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속도는 일정하지 않지만 이 화살표의 길이는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속력은 일정하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그림으로 돌아와서 자, 별이 지금 움직이는 걸 보면은 이 친구의 접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지금 내가 이렇게 눈깔이 약간 향하는 방향이랑 평행하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이 친구의 속력별이 죄다 이 시선 방향으로 움직이고 화살표로 다 옮겨가는 거예요. 자, 극단적인 반대의 케이스가 어디냐?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내 쪽으로 화살표 선물이 하나 없겠지. 직각이니까 이렇게가. 그렇지? 그래서 이때는 시선 속도가 0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 상에서는 여기 지점이 2번
2번 지점일 때 측정한 시선 속도일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시선 속도가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하는데 이거는 원운동에 기반한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사인 그래프 혹은 코사인 그래프를 막 그리게 돼요. 수학 얘기 나오면 징그럽죠, 그죠? 자, 그래서 1번에서 2번으로 갈 때는 각거지가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자, 그럼 제가 지점 하나 더 그려볼게요. 3번. 자, 그러면은 같은 원리로 봤을 때 2번에서 3번으로 가는 경우는 이 측자한테서 다시 멀어지고 있는 경우죠, 그렇죠? 자, 근데 멀어지고 있다는 결론은 실제로 뭐를 관측해서 통해서 아냐면은 별의 흡수선을 관측해서 아는 건데, 자, 이거는 지금 멀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꾸로 파장이 길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적색 편의가 일어나고 있는 중일 거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거꾸로 2번에서 3번 구간으로 갈 때는 플러스 시선 속도를 가지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조금 잘리긴 했지만 이렇게 저희가 요 시선 속도 변화하는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을 거예요. 2번에서 빵이고 3번으로 가면은 반대로 접선을 봤을 때 얘랑 평행하기는 하는데 반대로 거꾸로 멀어지고 있으니까 이 플러스가 수렴된 지점이 3번 지점에 딱 도달했을 때일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 상에서 여러분은 자동으로 알게 되는 거야. 여기가 그럼 3번이라고 하면은 그 다음 지점이 될 여기가 4번이라고 하면은 시선 속도가 이렇게 말하겠구나.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내가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 야, 그러면은 1번 지점에서 2번 지점으로 갈 때 이 별의 흡수선을 관측을 하면 파장이 짧아지고 있어 아니면 길어지고 있어? 라고 여러분들은 뭐라 대답하셔야 돼요? 1번에서 2번으로 가면은 지금 청색 편의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됐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정확히는 이 원래 별이 내뿜는 거에 파장을 기준으로 해서 청색 편의가 일어나고 있는 거지. 실제로는 이 별은 점점점 이 파장이 가장 짧았다가 다시 길어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한테는 파장이 다시 길어지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맞장난인데 이건 이따가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아무튼 청색 편의가 일어나고 있는 건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평소보다 계속 나한테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은 간단한 이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탐사 방법의 이해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건 먼저 결론을 말씀드린 거고, 자, 실제로 관측할 때는 제가 뭘 관측한다라고 했냐면은 흡수선을 관측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별 흡수선을 보면은 저렇게 깔끔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뭐가 뒤죽박죽이어가지고 막 샘플링하고 막 그래야 되는 아무튼 간에. 자, 그래서 이 자료 보호법을 제가 조금 알려드리면, 자, 어려운 용어들이 나와 있죠. 자, 이 그림에서 지금 뭐냐면은 이게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기준선이라고 해가지고 이 양쪽 화살표로 지금 뭐라 써져 있는 거냐면은 람다 x 이렇게 지금 써져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요게 지금 기준 파장, 즉 별이 움직이지 않을 때의 흡수선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선 속도가 최대가 될 때의 변화폭이 이 정도입니다 라고 나타나 있는 자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딱 저 자료를 보셨을 때 뭐라고 매칭이 되냐면은 바로
바로 이 그림이랑 여러분들 자동으로 매칭이 돼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지금 A 보세요. 지금 적색편이가 지금 최대로 일어나 있다가 한 단계 한쪽 T라는 시간이 이제 순수적으로 지났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다시 이 적색편이가 아니면은 시선 속도가 빵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준 파장이랑 똑같이 지금 흡수를 보이면은 얘의 시선 속도는 0이라는 거야. 얘는 시선 속도가 플러스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자 지금 A에서 B로 간다는 거는 시선 속도가 플러스였다가 이렇게 0으로 되는 구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접선 화살표만 기억하면 돼. 얼마나 이 시선 방향이랑 평형을 이루고 있는가 그거로 따지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만약에 A에서 B로 움직일 때 별은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여러분들은 별은 3번에서 4번으로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 또 한 단계 더 가보면은 또 T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지금 얘는 다시 청색 편의가 일어나는 쪽으로 바뀌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 구간은 지금 어디서 어디냐면은 옆 그림에서 4번에서 1번 구간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왜? 파장이 변화가 없다가 점점점 파장이 짧아지는 쪽으로 지금 이동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CSD 구간은 1번에서 2번 구간이다라는 것들로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이 결론이랑 지금 매칭이 딱 돼야 돼요. 오케이? 일단은 이 1, 2, 3, 4번 기준점별로 저렇게 지금 흡수선을 관측하면은 저렇게 나온다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이해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1번이랑 사실 3번이 조금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들인데,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3번쯤에서 관측한 흡수선 이렇게 관측한다라고 말씀드렸죠. 한번 피크 찍으면은 무조건 둘 중 하나 이게 막 순서로 섞어놓고 막 그럴 수도 있거든요. 저때 기준으로 다시 파장이 짧아지던가 아니면 뭐 여기 무조건 짧아지는 경우밖에 없겠지. 전에서 짧아졌다가 길어졌다가 길어졌다가 짧아졌다가 둘 중 하나일 텐데, 지금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점점점 길이가 짧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난 이 멀어지고 있는 데에서 점점 안 멀어지고 있는 시선도를 가지는 모습으로 이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사실 한 번 들으면 좀 말이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이거 손으로 한번 그려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오늘 그래서 그거를 되게 많이 할 거예요. 그럼 이 친구야? 이해됐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개발적인 여러분들 조금 더 확장된 블루 효과를 이용한 외계인의 탐사 방법입니다. 50분이니까 저희는 8시에 다시 시작할게요. 심심하면 내려오지 않을까?